결론은 뭐냐? 우리 시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빠져나가고 겁니다. 있다. 네. 그러니까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가지 못하고 제한된 자금 안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의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번 시간엔 교보증권 박병찬 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 글로벌 주요 시장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꽤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얘기하기 전에 최근 미국 시장의 흐름과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경기가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정적으로 지금 흐름이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화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더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의 지금 지수를 올리는 것은 소위 그 빅세븐에 있는 빅테크들이 올리는데 그 화두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지금 2위, 3위까지 됐죠. 2위인 애플과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3조 달러가 넘고요. 그 2위도 3조 달러 근처에 됐습니다. 2.9조 달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말로 3조 달러라고 하는 거지 3조 달러면 1,300원 기준으로 하면 4천조입니다. 와. 네. 그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2,300조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처럼 그쪽에 이제 자금 쏠림이 있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지금 오르면서 네. 시가총액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수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AI의 반도체 그리고 AI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무튼 AI로 대세적으로 가면서 그쪽에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주시장이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주시장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오르고 전 세계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주시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라고 해요. 네. 연준이 채권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뿌려줬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 전에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채권 보유가 1조 달러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약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나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네. 그러다가 그것을 다시 줄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2018년, 1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2020년도에 팬데믹을 맞아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7조 달러 풀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9조 달러가 풀려져 있는 상태고 최근에 그것을 다시 줄이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엊그저께 데이터를 보니까 약 7조 6천억 달러 정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 그 돈이 시장에 풀어져 있는 풀어져 거거든요. 있는 상태구나. 예. 그러니까 그 돈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주시장은 돈이 시장에서 외부로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요. 네. 돈이 빠져나가면은 주시장은 빠지는 거거든요. 음. 결국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 풍부한 유동성이 돈이 뭘 사느냐? AI를 산다. 아. 결국 그 지금 유동성이 예. 또 몰린다. 예. 예,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금리 얘기 좀 해주셨는데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언제 되는 거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금리 전망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연준 패드워치에서도 금리를 올해 한 6번 정도 인하지 않겠냐 그러다가 중간에 2번으로 바꿨다가 맞아요. 다시 한번 6번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또 2회로 줄었다가 최근에 1.5회로 줄었다가 또 CPI나 고용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니까 다시 2회로 늘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요번에 쉽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금리 인하는 물가에 연동하거든요. 네, 네. 근데 물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물가도 이게 한 국가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금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네. 미중 패권 경쟁이 있고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스티키하다라고 하면서 끈적끈적하게 자꾸 안 빠지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불과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5월, 6월 지금 6월이잖아요. 상반기 내에
보험적 금리 인하, 보험적 금리 인하라 하면 그 금리를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위기 터진다. 아. 과거의 경험상 그랬거든요. 이 고금리로 버텨야 되지 못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나 또 개인들의 부채나 그쵸. 이런 네. 거 못 버텨낸다고요. 그래서 보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랬고 그리고 그런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해서 한 세 차례 정도는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네. 중간에 4월 달에 시장 하락할 때 국채금리 오르고 달러에서 올랐을 때 전부 생각들이 어떻게 됐냐면 올해 없다. 아, 올해 없다. 올해 없다까지 갔어요. 음. 근데 최근에 고용지표하고 네. PCE, CPI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패드워치나 이런 전반적인 월가의 의견들은 그래 한 두 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도 막 바뀌거든요. 또 그렇기 그때 때문에 상황에 또 봐야 되고. 예,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는 지금 미국 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고물가를 계속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거주비예요. 거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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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택 가격이 안 떨어져요. 네.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음. 임차하는 그 임대인들은 네. 렌트비를 안 떨어뜨리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고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CPI 기준으로는 3.4%고 네. PCE 기준으로 2.7, 2.8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CPI가 뭐 2%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3% 근처만 가면 2%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네.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하고 싶어해요 연준에서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두 차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뭐 미국 시장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유를 여러 가지들을 많이 댑니다. 사실 아까 미국 시장 설명하는 대로 네. 저는 주식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기초로 해서 저 시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약한 이유를 몇 가지를 대는데 첫 번째는 정책 불신 얘기를 합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 얘기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과 강제성이 없어요. 네. 세금 정책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이 경기도 안 좋은데 유럽은 마이너스 경기고 막 그래요. 근데 역사수 신고 내고 내자 그러잖아요. 네네.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좀 보고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유럽은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네. 스웨덴하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캐나다가 할 거고 20일은 그 다음날 하는데 줄줄이네요. 금리 인하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유럽이 먼저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물가도 물가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황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경기 정책을 부양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래서 보고 나서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해봤자 한두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 이거 계속 이거 뒤처지고 있다가 이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의 단계에서 늦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 좀 그쵸. 나오거든요. 그런 걱정도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갔는데 네네.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제일 늦게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반영이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미국하고 비교를 할게요. 미국은 지금 뭐 때문에 오른다고요? 지금 빅세븐에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AI의 주도 종목이 있고 막 네. 화두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지금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AI의 주도 기업이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네요. 예. 없습니다. 주도가 아니고 그들이 주도하는데 납품하는 회사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SK 하이닉스가 냉정하게 있고 말하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한미반도체가 있고 거기에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고 있고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네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을 이끌면서 시대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그러네요. 이게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고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시장이 약한 거 이거 약한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장은 지금 부진한 겁니다. 부진하다. 전 세계 네. 시장이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 아닙니까? 음, 대만, 일본, 뭐 근처에 있는 인도도 그렇고 음, 근처에 있는 국가들 다 그렇고 유럽도 일본, 미국도 다 그렇고요. 우리는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고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러네. 오히려 정반대로. 예. 그동안의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요. 지금은 이제 이유 될 게 없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실제로 중국이 1월, 2월, 3월까지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도 약했고요. 중화권 증시에 우리가 매여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난 올해 수익률을 보면 중국과 홍콩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 우린 마이너스는 코스닥뿐이 없을 거예요 주시장에. 코스피는 지금 거의 그냥 근처예요. 연초지수 근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못 돼요. 자 이제 주식시장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 관점에서 유동성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 20조 원 정도 샀어요. 20조 원 20조, 샀는데요. 예. 예. 그랬는데 밸류 프로그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요 종목들을 샀습니다. 그 동안에 이걸 누가 팔았냐?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다 팔았겠죠. 그 중에서 국내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이 개인들이 판 만큼의 정확하게 비슷한 수량만큼 어디를 샀느냐?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바로 옮겨간 거군요. 바로 네. 올라간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숫자가 네. 맞아 떨어져요. 음,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들이 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보유가 105조 정도 됩니다. 105조. 예. 105조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나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미국 시장은 원래 유동성이 좋은데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주식에 개인 투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네. 좀 저희만 간 건 더 아닐 거 아니에요. 유동성, 예, 네. 예, 더 유동성이 많아진 거고 우리는 유동성이 항상 풍선한 거 똑같아요.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면 이만큼 부풀는 거고 돈이 빠지면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투자들이 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오르고 엔비디아 있고 애플도 뭐 지금 신고가 나기 근처고 그쪽에 퀄콤도 있고 뭐 좋은 수도 많잖아요. 그리고 유동성도 있고 안정적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아니면 ETF를 사도 되고 네. 예전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되게 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소액으로도 살수 됐잖아요. 있고, 예, 예.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한국 시장에서 해? 국장에서 떠나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고 아. 결과론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보면 위너예요. 한국 시장에서 고생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투자한 사람은 별로 큰 뭐 어려움 없이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국내 기관들도 언제나 투자할 수 있죠. 연기금도 네. 우리나라 시장은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너무 크다. 아, 그래서 올해가 15.4%가 비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한 14%뿐이 안 갖고 있어요. 더 줄였구나. 예. 근데 앞으로 13%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우리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빠져나가고 겁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가지 못하고 네. 그 안에서 테마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화들짝 하면서 변동성 주면서 이 와중에 신고가 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한된 자금 안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의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들이나 뭐 기관이든 뭐 어떤 뭐 법인이든 간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그렇든 말든 간에 내가 투자해서 수익 내면 되니까 일본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미국도 네. 가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든 간에 관리해야 되는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저처럼 증권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렇죠. 이 얘기가 꽤 오랫동안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정치 정책을 일반하거나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기 또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어떻든 합의는 보겠지만 그런 네네. 과정에 있는 거고 주식시장을 그러면 우리 시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시장을 어떻게든 미국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정책 나오면서 증시 부양책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증시 부양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음. 밸류업 정책도 싸우고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죠. 음. 이걸 빨리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자꾸 쪼그라들어서 신뢰를 잃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